안녕하세요.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남자 언어이입니다. 여러분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이 유튜브는 계속됩니다. 오늘은 직장인이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식상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제 이야기를 위주로 나누려고 합니다.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입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? 뭘까요?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지.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? 열심히 해서 임원이 돼야지. 이렇게 열정을 불태울 때요.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은행에 찾아갔습니다. 왜? 돈을 빌리러요.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쟤는 무슨 입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대출 받는 일이야 하고 웃을 수도 있는데요. 저는 경제적 자유를 그때부터 이루고 싶었고요. 제가 입사한 지 대략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냐? 아니요. 잠깐 이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도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. 하지만 그 잠깐 이뤘을 때 그 쾌락은 어마무지했습니다. 제가 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까요?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. 제가 연봉을 얼마인지 대충 계산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쓰는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. 그리고 1년 뒤에 이 금액 갖고 다 모았다고 가정하에 투자를 하면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겁도 없이 한 거죠.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. 어떻게 됐냐고요? 물론 망했죠. 계속 망합니다. 1년 차 때 망하고 2년 차 때 망하고. 대출 어떡하냐고요? 갚아 나갑니다. 월급으로 갚고 또 다시 의기충전해서 대출을 받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. 근데 그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왜? 그때는 정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가 100명이 있다면 한 90명 정도가 투자하는 개미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했습니다. 개미적인 투자가 뭐냐? 회사를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좋다 그러면 사고, 또는 엄청 핫한 거 있죠. 지금 테마로 불타오르는 거. 지금으로 치면 대북주, 또는 누가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약을 먹었더니 암이 나 완치됐더라 그런 거, 또는 어떤 게 돼서 어떤 게 되면 대박이 될 거다. 지금도 물론 그런 방식의 투자는 하고 있지만요. 지금은 나름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치 투자 베이스에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다 보니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예전에는 주구장창 망했습니다. 주로 투자했던 종목들이 제가 아는 지인이 소개해줬는데 그 지인이 아는 사장님이 거기 사장이야. 앞으로 엄청나게 대박 나올 게 있어. 이 주식을 사. 저는 삽니다. 그때 혹해서 샀죠. 난 이제 또 인생 피는구나 하고 샀는데 그 회사가 사라져요. 사라지는 게 뭐냐면 상패예요. 상패를 당하게 됩니다.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상패를 되게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이 네오세미테크고요. 이 종목 아시는 분 있을까요? 그때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했고 엄청나게 이제 회사가 발전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고요.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. 그냥 태양광이 좋다 이래서 따라 투자를 했었고, 근데 알고 보니 이 사장이 분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중국에 보내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들여오고 그걸 다시 중국에 보내고 이렇게 매출을 계속 뻥튀기 하고 이익이 잘 나는 것처럼 꾸몄더라고요. 결국 그게 걸려서 그 회사는 상패를 당합니다. 물론 지금 그 회사를 투자하라 그러면 지금도 약간 속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정도로 교묘하게 많이 조작을 했더라고요. 하지만 지금은 약간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현금 흐름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 이 회사 이상한데? 하면서 투자를 중단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다른 또 상패를 당했던 회사를 생각해보면 포유먼 이런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도 일본에 무슨 저감 장치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차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이 저감 장치를 다 사용하게 되면 큰 수익을 할 거다. 이런 식으로 해서
크게 수익이 날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 아무것도 없고 막 다 유령 회사였고 이런 식으로 분식을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장인은 절대 주식 투자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. 아무 대비 없이 고민 없이 또는 그냥 용돈 조금 벌어봐야지 아니면은 뭐 약간의 이걸 쉽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전달해 드렸네요. 다시 정리하면 월급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뭔가 한다. 너무 힘들어요. 그러면 이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? 약간 꼼수긴 한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월급을 이자로 내는 거예요. 자, 월 2, 300을 아까 돈을 이제 저금할 수 있는 돈을 월 2, 300을 이자를 내게 되면 12 곱하기 한 200 하면 2,400만 원이죠. 2,400만 원의 이자를 내면 1년에 돈을 10억 투자할 수 있어요. 2.4% 금리로 돈을 빌린다면. 물론 신용대출 같은 거 하면 4, 5% 정도라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물론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. 하지만 정말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나고 싶다. 하지만 큰 돈을 투자하려는데 난 돈이 없다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면 꽤 괜찮아요. 물론 성공을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. 실패하면 반대로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죠.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월급으로 돈을 모아봤자 별로 안 된다. 그리고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뭐 아파트를 살 수도 없고 쉽지 않다.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리스크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런 걸 방법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주식 종목을 분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주식 종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제가 영상을 찍은 시점이 이 주식을 사기 좋은 시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또 기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볼 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때 보시려면 구독을 하셔서 알람을 설정을 해두셔가지고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